32살에 출판사 첫 월급이 200만 원으로 10년의 군생활 뒤에 첫 사회생활을 했던 내 몸값이었습니다. 200만 원이 그때 당시 나의 가치이고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능력의 임기 중에서 나의 몸값을 보존해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출판사의 마케팅 구조 파악했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냈습니다. 신기한 출간되면 그에 맞춰 마케팅 계획을 했고 판매로 확인을 계속해서 계획을 구성해 나갔습니다. 그때 출판사에서 일하며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는 생각하는 소비자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쿠팡, 네이버, 11번 등 전자생활의 품목이 있지만 항상 물 어느 것도 먼저 사기만 했지 단 한 번도 팔아보는 시도도 하지가 않았습니다. 물건 파는 건 현재 축구는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안정적이고 월급 받으며 주어진 일만 했던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서 꼭 생각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 팔리는 상품이 아니라 팔리고 싶은 상품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80만 원을 벌면 힘들게 살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나는 글쓰기 클래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글을 쓰기 시작하고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길 바랐습니다.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고 글을 쓰는 기쁨이 컸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클래스가 지속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사고 싶은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두드러진 아웃풋이 없고 글을 쓰는 단순히 좋아질 것이거나 힐링된 것이라는 감성에 그치니 시간이 지나서 글쓰기 클래스를 들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있을 때 그런 활용해 모았던 인플레이션 그래서 한달 순간 두명까지 뜰수 있었습니다. 내수부터 이런 팔립시 결정을 끊었으니까 빨리 그렇게 본다고 문이 자연스럽게 사람들 모여서 시작했습니다. 대가가 광고 콘텐츠들도 피드백이 이렇게 생각해서 광고 대안의 시점이 좋았습니다. 그 이전에 몇 명간 입사기만 하면서 광고를 받는다니 문득이 손에 꼽아봤는데 단 2달 만에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출판사 입사 석 달 만에 월 1천만 원 달성하고 2022년 화수의 베스트셀러인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목소라라는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현대는 마이든스의 출판사 은행이라며 안정적으로 연봉 3억 원 이상 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소득은 몇 배 이상으로 상승시켰다면 몇천만 원은 부금 콘텐츠도 들 필요도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냥 생산자가 되기 팔리고 싶은 상품이 아닌 팔리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팔기 이 두 가지만 충분합니다. 단언컨대 이 두 가지만 지키고 삶에 적용한다면 당신의 삶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팔리고 싶은 상품과 팔리는 상품입니다. 팔리고 싶은 상품의 예입니다. 이 상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슨 부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너무 좋고요. 모든 게 뛰어난 상품이니 구매하시지 않으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팔리는 상품의 예입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본 적이 있으시죠? 그때 사진은 접시 아름다운데 실물 받아봤을 때 실망한 점이 맞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상과 너무 다른 실물에 실망하고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뿐만 아니라 환불이나 반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럴 걸 예상한 듯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죠. 하지만 저희는 단언컨대 그런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물과 다르다면
보장하겠습니다. 이 판례는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소비자 물건을 살 때 가장 걱정할 부분을 서두에 다루면서 공간과 이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방식은 모든 상품에 유효합니다. 이 상위 기버가 됩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만 많이 베풀어야 한다거나 내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몫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남들에게 베푸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거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벌, 즉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와턴 스쿨 조직심리학과 교수인 애덤 콜린스가 쓴 책인 기브 앤 테이크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버들은 상호 관계에서 무게 상대방 쪽에 두고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기버에도 하위 기버, 상위 기버가 있다는 것인데 하위 기버는 자신의 이익에 굉장히 관심을 높인 타인의 이익에 대한 관점은 높은 유형입니다. 상위 기버는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있고 타인의 이익에 대한 관심도 높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 상대방에게 많이 베풀 때 그 베품이 나의 이익으로도 이어지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SNS 계정을 가지고 생각한 거 나에게 하고 돌아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원 형편이 너무나 힘든 돈을 어느 정도 빌려주면 조금 갚기를 바라는 사람이나 일자리 알아보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에게 연락이 옵니다. 물론 사정이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못 들어받은 줄 예상하면서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내가 그냥 선에로 도와준다고 그건 내 이익에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위 기버의 행동이 됩니다. 이때 상위 기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만 더 고려하면 됩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그 사람은 도와줬을 때 내가 어쨌든 기획이 한번 크고 합고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개인적이고 냉정에 대한 반할 수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가 없는 도움은 무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도움을 베풀고다 생각하지 않고 우선 기부입니다. 그때 상에서 기부 일정 답하게 없으면 된다고 말했으면 확실히 베풀어야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학교에서 시기 등록해서 말뿐만 아니라 직원들 이렇게 입어치지와 그 많은 것을 해주라고 노력합니다. 최근에 직원 A가 회사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다니는 세계의 풍족한 국가를 저주는 것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보니 저희 장인 무슨 집중하는 생각이 있는지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AB가 해석에서 이사 오지 않겠다. 그러나 A는 말씀 부담금이 부담이 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고 나는 이렇게 보내고 전화될 테니 이사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내 대에서 받아들고 그와 부부가 회사 근처로 이사왔습니다. 그 A 표정을 회사만 대하는데 계속해서 변화됐습니다. A는 그 점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시간에 찍어서 받은 후에 얘는
이게 어떤 느낌이 나기 시작한다. 내가 손을 보는 거 완전히 않는 것 같은 말씀은 내가 그걸 가지고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것은 존재입니다. 이제 진짜 삼각사의 프레임프 지금 쩌었어요. 기아된 건데 그번 본인 부산이 어떤 속번호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대중과 썼다고 해버린 것과 이만큼 여쭈는 높이고 높이고 고가가 사고에 하여튼 선택은해도 이어질 수가 있었죠. 먼저 가서는 쓰고 쓰고 나서시거나 마음먹고 회사 집에서 정신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가 선택이 난 이때 생각감을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듣고 가는 적응이었습니다. 어깨 통에 2%, 나는 2%를 더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잘했어.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좋아져 주십시오. 이렇게 당연히 이정도 생각할 거였던 상대방은 예수님 못하고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내가 더 많은 뽑게 되는 목이 줄덜덜라도 훨씬 더 좋은 결과와 상대방의 신뢰와 성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이득과 나의 이득을 모두 고려하면서 많이 베풉시다. 이 작은 이건의 이득에 집착하기보다 내 목을 조금 더 덜어서 나의 신용권을 지키는 일상의 수만큼 베풀면 남은 단독한테 훨씬 더 많은 것이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에필로그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있었는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아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형편이 나 주변 여건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는 일이라고 살겠는가요? 이 좋아하는 걸 포기하고 선택한 일이 자신에게 더 큰 실망감이와 후회를 일으키지는 않을까요? 심지어는 자신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몰라서 혼란스럽게 부끄럽지는 않았는가요?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각자 자기들끼리 여정이 이해했습니다. 나도 난 반석선서부터 찾았는지 고민을 합니다. 지금도 나는 보내주기 성공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남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생각보다 야근이 많고 녹초가 되어서 집에 와서 그냥 씻고 12일 보다가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출근합니다. 주말에는 평일에 멀리 잠을 자느라 아무것도 못해요. 안정적인 직업이 있다고 말할 뿐이지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서울 소대 괜찮은 대학을 나왔고 딸은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인 10년 선배의 모습을 보면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해도 저렇게 살아가는 건가 싶고요. 사실 정말 좋아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SNS에 돌아다니는 글들을 읽어보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3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취미를 찾고 그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시키는데 저는 남는 시간에 그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의미 없는 인터넷 소비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낮아지더라고요.